당뇨 치료에도 또 암 환자의 건강 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복과 만복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저는 세포 해독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 시에는 음식을 소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해독하는 대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자가 포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우리 몸은 이렇게 스스로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 해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세포 수준에서 또 밤에 우리가 잘 때 암세포도 없애고 이런 해독작용이 일어나는데 바로 공복 시간에 이렇게 해독작용이 일어납니다. 장수 유전자를 알고 있는 시르투인도 역시 공복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복은 공포스럽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런 타임이 아니고 몸이 해독하고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안 먹어서 기아로 굶어 죽는 데는 몇 주의 세월이 걸립니다. 정말 한두 끼 굶었다고 절대 영양 결핍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좀 과식하고 또 가공식품이나 안 좋은 음식을 먹었던 것을 공복 시간에 해독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복 타임을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응용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당뇨 치료에도 또 암 환자의 건강 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배가 고픈 시간을 좀 더 만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사실 모든 사람이 하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단식도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간헐적 단식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후에 너무 많은 식욕이 폭발해서 굉장히 과식하게 되고 또 폭식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누리고 싶고 의지는 좀 약하다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아침에 그냥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을 식사하게 되면 오전 12시까지 수분하고 과일만 먹게 되니까 몸이 소화효소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여러 식물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니까 간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혹독한 의지가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은 분들 외에는 이제 보통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과 같은 효과가 있는 아침 과일 식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12시까지는 과일이나 물 외에 드시지 않으면 무려 16시간 동안 이 소화기가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치 간헐적 단식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침 과일 식사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의지가 강하다 그런 분들은 일단 아침까지 다 굶고 점심, 저녁에 적당한 자연식 소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는 꼭 이거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채소도 좋고 밥도 좋고 다 좋은데 간헐적 단식할 경우는 좀 적게 드시다 보니까 포만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꼭 드셔서 포만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 많이 식사를 안 해도 양이 적어도 그렇게 폭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견과류를 하루에 50g 정도 점심과 저녁에 나누어서 꼭 같이 드시거나 간식으로 꼭 같이 드셔서 오랫동안 공복 시간에 좋은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작용해서 몸을 만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위장 쪽에 문제가 오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이 안 오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절대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바로 지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 계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근육도 수축시켜서 낮 동안에 몸을 좀 긴장하게 만들어서 일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는 거죠. 너무 몸이 풀어져 있으면, 너무 이완돼 있으면 일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활성이 되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저녁에는 이제 교감신경보다는 좀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이 계속 고통스러워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근육도 수축되고 혈당,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몸으로 되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도록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너무 심하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마음 챙김을 하시던지 명상하시던지 복식 호흡을 하시던지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는 반신욕이나 족욕, 발 마사지, 여러 걷기나 산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라도 이 부교감신경이 좀 항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몸을 바꿔야 됩니다. 하버드의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는 정신이 신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98%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본 암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음식에 문제가 없어요. 거의 채식만 하시고 소식하시고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나 많은 이 갈등 상황, 너무 고통스러운 이 문제들을 안고서 몸이 심각하게 이제 암까지 오신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에도 건강에 좋은 요소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아껴주는 반드시 좋은 영양들을 흡수하시고 마음의 독소가 되는 활동들,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진짜 음식은 아닙니다. 진짜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음식이 진짜 음식이겠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음식이 진짜 음식입니다. 그런데 가짜 음식은 한마디로 저는 가공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공했다. 말 그대로 자연이 아니라 가공했잖아요. 원산지가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여러 그냥 첨가물들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음식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식품은 땅에 씨앗 같은 걸 심으면 싹이 나고 새로운 그 모습으로 생명을 가지고 바뀌잖아요. 하지만 가공식품은 그냥 썩어버립니다. 절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성분들로 가득하죠. 또 이 두 음식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효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음식, 자연에서 온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식 이런 음식들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없습니다. 사람은 식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효소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효소가 없는 순간, 효소가 사라지는 순간 생명은 끝이 나버립니다. 따라서 진짜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를 꼭 드셔야 되고 가공식품은 원산지가 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채소로 드시는 것 또는 혹은 드시면 해독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꼭 건강에 좋은 방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